예, 최근 유가증권 시장이 템포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형님보다 아우의 질주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다시 경신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스몰캡 유망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닥 시장의 질주가 오늘 강하게 꽤 나옵니다. 지금 신고가인데 왜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강해요? 사실 요거 반대되는 질문을 11월 달에 많이들 하셨거든요. 11월 달에 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좋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은 지금 전세가 역전을 된 이유가 일단 11월 달 그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백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11월 달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코스닥 매도가 11월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중반까지 매도세 셋째 주, 넷째 주? 네,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매도세가 유지가 돼야 됐었는데 그게 11월 달에 이미 끝이 나 버린 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월 달에는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빈 상황이 마련이 됐고 12월 사실 보통 한 20일 정도부터는 이제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더 빨리 살아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2월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매도 물량이 11월 달에 미리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회수하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한 12월 말 정도 돼야 코스닥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보다 일찍 좀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를까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하나 뭐냐면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요건. 이제 10억 원으로 뭐 기존대로 가기로 하긴 했지만 일단 매해 10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회피 물량이 연말에 좀 나왔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괜찮을까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 게 원래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게 3억 원이었었잖아요. 근데 3억 원이 10억 원으로 다시 좀 1년 연기가 된 게 결정이 된 게 11월 초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3억 원에 대비해서 물량들이 10월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미 물량들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코스닥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11월 달에 부진을 했다라는 게 이거를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오히려 지금은 나올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를 보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한 셋째 주부터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그게 빨리 시작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올 물량은 다 나왔고 이제 1월부터 시작될 좀 랠리에 대비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랠리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1월 휴가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레벨 수준을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거의 900, 한 2, 30 넘어가는 수준인데 900 후반까지는 무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세랑 감안하면요. 지금 945예요, 지수가. 근데 900 후반까지. 근데 1000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건 내년에 다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1월 휴가까지는 좀 기대하고 이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sektor별로 봤을 때는 어디 섹터가 좀 주도할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1월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집중이 되는 매수세 자체가 내년 상반기를 기대를 하고 1월 효과를 봐야지 하면서 사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유망한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IT 부품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쪽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드리자면은 보통 연초는 이제 바이오 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바이오 쪽도 좀 더 선제적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이어진다면 지금 주도 섹터 IT 부품과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의 그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이제 스몰캡 2선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까요?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제 좀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종목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준비했고요. 일단 좋습니다. LNK 바이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두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LNK 바이오부터 네.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LNK 바이오는 이 본업 자체는 그 척추에 들어가는 인공 디스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척추용 케이지, 그러니까 임플란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신규 아이템을 개발을 했고 이걸 미국 시장 쪽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의 그 대리점 쪽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제품이 지금 사실 글로벌리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글로벌 업체들 살펴보면은 1위부터 5위까지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 두 업체밖에 없고요. 특히 이 글로버스라는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이 풀라인업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형 업체들이 LNK 바이오 쪽으로 LNK 바이오의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그러니까 이 차세대 제품을 좀 공급을 해달라 요청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요청 상황이 저는 내년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는 게 글로벌 업체들의 요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이 척추 시술이 많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상 자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척추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에 아마 다시 시장이 열리고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 대형 업체들은 신규 아이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지금 FDA 이미 승인을 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LNK 바이오의 제품을 연내에 계약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 판매를 들어가야 이 회사들이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K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좀 급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일단 미국 척추 그 케이지 시장 자체가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5개 빅5 업체들이 각각 매출이 다 1조 원이 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럼 이 업체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대략 제품 한 건당 대략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그 공급 계약은 저는 시작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선제적인 좀 캐파 투자도 지금 진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한 1000억 캐파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이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이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걸 1000억으로 매출이 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계약을 기점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거의 5배 정도 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업사이드도 굉장히 열려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캡의 매력은 가볍게 움직인다는 점인데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척추 임플란트라 그러면 척추 그 뼈 사이를 고정하는데 필요한 그 물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뛰긴 했거든요. 이게 5월 달에는 한 4,000원까지 있었는데 지금 18,000원. 몇 배 오른 겁니까? 한 3배, 4배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계세요? 지금 한 시총이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숫자 기반으로 업사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대형 업체가 공급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 800억 정도의 제품 하나당 계약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지금 판매 단가가 대략 한 개당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생산 단가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GP 마진이 90%가 넘는 상황이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OP 마진에서 대략 60%는 나올 거고요. 그러면 순이익에서 한 400억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은 밸류션을 임플란트 업체 한 20배 정도, 20배, 30배를 준다 치면은 400억 곱하기 20, 30 하면은 업사이드는 거의 1조까지도 좀 그려지는 굉장히 좀 업사이드 큰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 대비해서 업사이드 남아있다. 자, 두 번째는 인텔리안테크 말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인텔리안테크는 일단 요 간략히 회사 사업은 그 안테나 만드는 회사입니다. 위성 안테나 제조 업체이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가 3개가 있어요. 스페이스X, 원앱,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크게 3개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 원앱 쪽으로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쪽에서 굉장히 크게 업사이드가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굉장히 좋은 게 어쨌든 스몰캡 종목이라는 거는 이 테마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올해 2020년이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큰 테마였다면 2021년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한 큰 테마로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안하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관련주가 인텔리안테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국내 업체가 뭐 어떤 거라도 부품이라도 공급하는 업체는 인텔리안테크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내년도가 스페이스X의 우주의 해가 된다라고 치면은 이 경쟁사인 원앱으로 공급을 하는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저희가 극한 종목에서도 소개해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인텔리안테크. 앞으로 자율주행이 달리면 저궤도 위선이 쫙 깔려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테마 주 가운데 국내에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도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 질주를 하네요. 전날 대비했을 때 0.9%의 이 정도면 급등이고요. 948선으로 이제 950선 2포인트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쓰고 있고요. 코스피는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래도 하단 잘 버텨주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